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이번에 EV3 전용 플랫폼 논쟁을 겪으면서 너무 신기한 현상을 보고서 기분이 묘합니다. 뭐냐면 제가 처음에 전용 플랫폼의 가치, 전기차에 맞는 차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 3년 전부터 드렸었어요. 그때는 제가 미친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전기차가 뭐라고 그 새로운 규격을 믿냐. 전용 플랫폼? 기존의 내연차가 140년 동안이나 갈고 닦아온 기술을 두고서 그걸 믿냐, 정신 나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전기차에 무슨 전용 플랫폼이 있냐. 그냥 전기 모터와 배터리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지. 자동차는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는 거는 파워트레인일 뿐.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뭐 이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보고 뭐 무슨 충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사실 그때 좀 갈등하긴 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때려잡아? 그런데 저도 뭐 성격이 그렇게 온순하지는 않거든요. 좀 고약한 면이 있어서. 그런데 굳이 뭐 생업도 아닌데 밥그릇 가지고 싸움도 아닌데 귀찮다. 그리고서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하고서 그냥 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연차 기반의 전기차는 그건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의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전용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술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면 그 전용 플랫폼이라는 것이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BMS가 모듈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관리하는 전체 시스템을 말하듯이 플랫폼은 파워트레인의 배치서부터 무게 배분서부터 차대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전기차는 P 시스템과 P 시스템을 제어하는 인버터 제어, 전기전자 제어, 배터리 BSA와 BMS, 그리고 이걸 총괄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다 포함된 게 전기차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차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 유튜버들, 소비자분들 계신데 그 개념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차대는 골격은 그냥 한 요소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기차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전기차를 변화된 시대에 맞게 디지털 설계에 맞게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이 형태에 맞게 완성차를 제대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 이것들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연차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차대 전체 플랫폼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차대만 내연차와 공유할 뿐 나머지 기술적인 특이점들은 뛰어난 기술로 앞서 있는 전기차 플랫폼의 요소들이 투입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한번 잘 보시고 괜찮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예외로 두시면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내연차 기반의 전기차가 위험하냐? 플랫폼 기술이 없어. 플랫폼 기술이 없다는 건 전반적으로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만한 완성된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밖에 못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연차의 구조를 전기모터와 배터리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전기전자 제어로 바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씨 독일 그 기업의 엄청난 기술력 그리고 또 100년 이상 된 업체를 네가 뭐 바보로 하냐. 네가 그렇게 똑똑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충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EV3 관련해서는 분위기가 급반전된 상황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서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그렇게 전기차 플랫폼이 중요하다. 전기차에 맞는 차대 설계가 중요하다. 핵심 전자제어 이 부분에 있어서 BSA 이걸 BMS에서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위험하다. 파워트레인의 인버터 제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이 얘기할 때 진짜 들은 척도 안 하던 그런 리뷰어들, 유튜버들 또 그러한 소비자분들이 이제는 그게 없으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얘기했던 게 먹힌 건가? 이제는 그 중요성을 깨달은 건가? 멈춰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게 답답할 일이 아니고 섭섭해할 일이 아니라 야,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뭐가 진정한 가치이고 뭐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서 핵심인지를 깨달아가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좀 드네요. 심지어 어떤 댓글도 봤냐면 EV3가 전용 전기차 프레임이 아니다. 플랫폼이 아니라 그 차대로 설계된 게 아니라 그러면 광고는 2 플러스 고기를 준다라고 해놓고 질 낮은 고기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 EV3가 엔트리인데 아니 이거 뭐 식당으로 따지면은 고기 뷔페 명륜 진사갈비 그걸 낮춰보는 게 아니라 저도 가끔 갑니다. 가족들하고 맛있어요. 근데 부담 없잖아요. 1인분 2만 원 정도니까 뭐 이런 정도의 급에 해당하는 전기차인데 이걸 2 플러스 고기래요. 2 플러스 고기면 이거 엄청나. 아니 억대는 돼야 비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 보기에는 그 가치가 엄청나 보였나 봐요. 이게 불과 1년 전에도 아이오닉5N 나오기 전에도 아이오닉5N 나왔을 때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이오닉5N의 회생제도 설명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온도 제어 이런 거 배터리 제어 뭐 이런 거 설명하면서 그래도 그때 설마 뭐 아이오닉5 따인가 이런 반대에 직면했었는데 그로부터 딱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보니까 와 이거를 가장 엔트리 고기로 따지면은 그냥 삼겹살? 목살? 그것도 최고급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 정도 등급인데 이걸 2 플러스 한으로 비교를 한다니까 야 이게 갑작스럽게 인식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리뷰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유튜버 분들 기자분들 또 소비자분들 중에서 국산차 기술을 우습게 아셨던 분들이 이제는 체감이 되십니까? 정작 전기차에 맞는 차대가 아니라니까 불안하세요? 왜 그 좋은 EGMP 그 안정적이고 정말 세계에서 각종 상 다 휩쓴 그 EGMP 답지 않은 그런 니로차대를 왜 공유를 했어 하고 막 안타까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전기차에서 원가 절감 덜한 그런 플랫폼을 자꾸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제조사들이 이 사람들 소비자들 리뷰어들 유튜버들 수준이 이제는 장난 아니네. 상품의 핵심 가치를 이제 꿰뚫어 보네. 우리가 대충대충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더 좋은 상품을 아마 내놓을 겁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뭐 혼란스러워서 정말 머리 아픈 것도 없잖아 있죠. 어떤 때는 막 제가 중간에 새 영상을 하면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조금 아이씨 막 이런 좀 뭐랄까 버럭한 것도 아니 똑같은 얘기 계속 해야 되니까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한번 잘못된 영상을 뿌려버리면 영상을 몇 개를 만들어도 아직도 아니래. 아직도 모르겠고 아직도 헷갈린대.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플라스틱 건 보세요. 모듈 플라스틱 건으로 얼마나 생쇼를 했습니까? 번역해 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 들통 나가지고 지금은 찍소리 못하지만 과충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과충전 하는 거 방송 나와가지고 과충전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한 번 잘못 퍼진 건 그들이 몇 마디 안 했을지라도 그걸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려면 100마디, 1000마디가 필요하고 그럼 듣는 분들이 또 그래요. 빨리 이해하신 분들 먼저 개점 잡고 계신 분들은 이제 피곤해요. 이제 힘들어요. 다른 얘기 없어요. 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정말 죽겠어요. 이렇게 피로감을 호소를 하니 이게 지금 2중, 3중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3년의 세월을 정말 파란만장하게 뚫고 오니까 전용 플랫폼 아니면 안 된다 이제. 전용 플랫폼 아니면 안 되고 전기차 차대는 전기차 차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차대는 내연차가 더 잘 만들어요. 내연차가 140년 동안 만들어 왔어요. 차대의 안정성은 저는 사실 전기차 스타트업 기반의 그런 기업들을 안 믿어요. 뭐 충돌 테스트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내연차가 차대는 더 잘 만들어요. 그런데 왜 내연차 차대를 전기차 차대에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부 공간 활용이 어려우니까 엔진룸을 따로 빼놓고 밑에 복잡한 동력 전달 장치 그거 다 고려해 놓고 이런 식으로 내연차에 맞게 설계를 해 놓으니까 전기 모터나 배터리도 달라진 파워트레인 그리고 간소화되고 효율적으로 바뀐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에는 이 사이즈 규격이 안 맞는다.
충돌 테스트와 관련해서는 더 안전성에 있어서 믿을만 하죠. 그것만 해온 게 벌써 몇 년입니까?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차대 관련된 기술은 이걸 오래 해본 기업을 믿어야 되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 기술을 안 갖고 있으니까 전기차 기술을 잘하는 기업을 또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절충점으로 찾은 게 구입했던 전기차의 브랜드가 현대였던 겁니다. 현대도 사실 내거시에서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6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이전에 아도 서비스까지 합치면 더 됐지만, 그런데 내연차에서 차대를 만들어서 안전적인 차대를 공급하는 그런 기술들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전기차 기술도 갖추고 있으니까 이 기업에서 두 가지를 잘 혼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에이 그래 뭐 현대보다 더 차대 잘 만드는 데도 있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앞서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조합하는 능력은 아마 여기가 그나마 제일 나을 것이다 해서 아이오닉5를 샀고 GV90도 나오면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 기업의 차대를 선택할래? 내연차 기업의 선택할래? 안전 측면에서는 무조건 저는 내연차지. 그들의 차대가 훨씬 더 뛰어나다니까요. 노하우가 훨씬 많아. 그런데 니로 차대를 썼다고 하니까 막 기절초풍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충격이래. 왜? 아니 니로 차대가 뭐 어때서요? 현대가 전기차 차대를 만들면 이거 압살할 만한 3배, 4배 안전한 차대가 나오나요? 공간 활용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기차에 만든 전용 차대가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안전적인 측면까지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한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안전성 어떻게 할 거야? 효율성 어떻게 할 거야? 성능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불안해한다. 좋은 현상이에요. 이제는 전기차에 맞는 전용 차대 그리고 그걸 포함한 전용 플랫폼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지. 아 박수. 야 이거 진짜 그동안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웠는데 드디어 이게 먹히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저변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평가할 때 그리고 또 특정 차를 뭐 평가 영역이 아니라 내가 뭘 사지 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기준을 딱 세워놓고 여기에 맞게 상품성을 줄 세우면 됩니다. 전용 플랫폼, 다시 말하면 전용 플랫폼은 차대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이 차대는 일부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차의 상품성을 결정하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기술 전체가 플랫폼이에요. 전기차는 그 범위가 더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시스템의 제어기, BSA, 그 다음에 BMS, 그리고 또 SDV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제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기술 기반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차대는 그걸 구성하는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이것까지 전기차에 맞게 새롭게 설계된 전기차인데다가 전용 플랫폼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어요. 최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차대를 공유를 한다? 그러면 전용 플랫폼의 기술이 제대로 들어가 있냐? 최소한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공간 활용성이라든지 EV로서의 그런 사용 편의성에 있어서의 저하 이것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지 안전과 관련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연 자동차의 차대가 더 믿을 만하니까요. 투아렉, 벤테이가, 카이엔, 람보르기니 의리의리한 차에 들어가는데 이거 신생 전기차 업체에서 그런 차대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치 측면이나 안전 측면에서 보면 월등한데 전기차를 거기다 만들어 놓으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이즈가. 내가 270을 싣는데 얘는 260밖에 안 되니까 발이 안 들어가. 그럼 이제 꾸겨 신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뭐 좀 수선을 해서 할 수는 있죠. 그럼 몸에 딱 맞는 거를 신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낭비되는 공간들이 없는 그런 차대가 전기차를 위해서 전용으로 개발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차대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기술을 전기차 부분에서 앞서 있는 기술력으로 종합적인 기술력을 잘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에서 나오는 내연차 기반의 전기차도 품질이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면 된다. 하지만
이런 종합제어구로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만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면 내연차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는 신중하게 구입을 고려하셔야 된다. 뭐 구입하셨다는 건 말릴 수는 없으나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전용 차대가 아니더라도 전기차의 플랫폼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용 전기차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차대만 플랫폼에서 빠지는 거예요. 차대까지 갖춰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좋은데 뭐 사이즈 때문에 혹은 뭐 특수한 가격적인 이점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전기차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정말 최신 기술, 전용 전기차에 걸맞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차대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내연 차대 중에서 알만한 차대 같으면 안전성에서 문제가 없다. 왜? 내연 자동차가 그건 140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부분이고 문제는 이제 공간 활용성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부분이 전기차에 맞게 극대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득실을 잘 고려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전용 전기차 플랫폼 그리고 전기차를 위한 전용 차대 이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는 것 같아서 또 자동차를 평가하는 유튜브마저도 이제는 그 필요성을 제대로 알고 접근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이 정말 보람이 있다. 욕먹은 보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별 영향 없는 소리가 돼버렸는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